이제 2부에 우리가 패널 토의를 하게 될 텐데요. 지금 좌장으로 계시는 분 소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분이 우리 과의 후배 교수로서 얼마나 좋을까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서 계시는 최혜원 교수님은 계명대학교 기계공학 전공 교수이면서 2007년에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를 졸업한 공학 박사시고 미래혁신 모빌리티 사업단장, 미래자동차 연구소장 등을 지금 역임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우리 진행형 자동차 부품진흥원의 본부장 계시는 이태희 박사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박사를 하셨고요. 진행형 자동차 부품진흥원 시험평가본부 본부장으로 계십니다. 옆에 우리 주식회사 모라이 대표로 계시는 정지원 박사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지원 박사님은 카이스트 한국우주공학과 박사를 마치셨고요. 지금 고려대학교와 이제 가천대학교 겸임교수로 이제 계시게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모임을 위해서 서울서 입으로 오늘 내려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좀 전에 우리 제가 사실 이제 전문적인 내용 발표하는 것은 좀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박기현 회장님께서 몇 번 반복하신 것이 쉽게 그렇게 말씀 몇 번 하셔서 얼마큼 쉽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김정인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 자유롭게 이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 주제로 질문을 드리고 우리 패널들이 답하는 형태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질문들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들 말씀해 주시면은 최대한 이렇게 답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각 기관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구에 지금 우리 알게 모르게 굉장히 연구소가 많고 주행시험장, 자율주행차 관련된 연구를 하는 곳이 많은데 제가 패널 섭외를 제가 맡아가지고 어떤 분을 하는 것이 가장 대표성이 있을까 해서 두 분을 어렵게 제가 모셨습니다. 먼저 각 기관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저는 아까 소개를 해드린 진행형 자동차진흥원의 이태희라고 합니다. 저희 진행형 자동차진흥원은 대구의 낙동강 제일 끝인 달성군 구지에 있습니다. 구지에 있고 저희 진흥원은 이제 2008년도에 설립이 돼서 지금 이제 자동차 주행 시험장을 건립해서 설립이 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2014년에 설립이 돼서 지금 대구 지역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을 위해서 자동차 실차 시험을 저희들이 직접 임대도 하고 직접 시험도 해서 자동차 개발하는데 전기차하고 자율차가 개발하기 쉽도록 많은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면은 대구 지역에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많잖아요. 새로운 브레이크가 개발되게 되면은 뭐 TV에서 많이 보신 바와 같이 자동차들이 굉장히 고속으로 달리면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대구에서는 테스트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성수홍당 가면 옛날에 활주로가 좀 있었거든요. 거기서 몰래 테스트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브레이크 패드를 바꿔가지고 고속도로에서 테스트하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의 부품 회사들이 좀 이렇게 그런 요구가 많아가지고 몇 년 동안 아주 노력을 많이 해서 국비 총 3천억을 이렇게 우리가 유치를 해가지고 구지에다가 크기가 얼마큼 되죠? 12만 평. 12만 평 되는 아주 큰 어떤 주행 시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자동차 부품들 다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곳에 본부장으로 계시겠습니다. 다음 우리 주식회사 모라이 우리 대표님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이로써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네,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전에 뭐 사장님 그러면은 굉장히 또 연세가 좀 있으시고 기본 한 50은 되셔야 되신 분이신데 요즘은 이런 자율차나 이런 시장에서 사장님들은 20대에도 많고요, 30대도 많고 이렇게
굉장히 젊어 보이시죠? 동안이 아니시고 실제로 나이가 얼마 안 되세요. 이런 분들이 참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금 세대를 이끌어가고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우선 대구가 자율주행 자동차 많이 그러는데 대구가 직능형 자동차 부품 도시로 2007년도에 선포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구가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 선도도시로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율주행 자동차 도시로서의 어떤 그 현주소를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까지 해서 3년 동안 도심 자율주행 실증 사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거기에 핵심 어떤 그 역할을 하신 분이 우리 옆에 이태희 본부장님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대구에 이제 수성 알파시티와 그 테크노폴리스, 그리고 지금 국가산업단지라고 되어 있는 이제 부지 현풍 지역에 보면 자율주행 그 인프라가 지금 구축되고 데이터 센터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그 연구소와 기업들이 활용해서 여러 가지 자율주행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 사업들을 많이 벌이고 있고, 그걸 이용해서 지금 자율주행 기업들이 대구에 많이 와서 그 활용해서 또 이런 스타트업, 모라이 같은 스타트업 기업들도 대구에 와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추가적인 아까 김정인 교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향후에 국토부나 산업부에 있는 사업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UAM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도 추가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테크노폴리스 가시면은 지금은 모르겠는데 요즘 왜 저기 카카오 저기 택시 그래가지고 내가 있는 위치를 누르고 목적지 누르면 택시가 오지 않습니까? 이제 좀 익숙해지셨죠, 그죠? 그처럼 테크노폴리스 가서 내가 택시를 부르면은 운전사가 없는 차가 와요. 와서 그 안에서 이제 우리를 이렇게 데려주는 그런 서비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조금씩 해서 대구 전체가 아마 운전기사가 없는 그런 어떤 운전기사 없는 그런 차들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가상 환경에서 자율차 구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네, 저희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런 가상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데, 우선은 그런 솔루션이 필요한 이유가 이 앞서 자율주행 차들이 사람이 없이 혹은 사람이 타고 있더라도 차가 알아서 스스로 주행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충분한 테스트가 있어야 되고 안전하게 개발이 됐는지를 가상 환경에서 한번 보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성 알파시티를 포함해서 테크노 산단 쪽 한 200km 정도 되는 도로를 가상 환경에 만들어 놓고 이제 마치 게임과 같이 주변 차량도 돌아다니고 사람도 돌아다니고 신호도 바뀌고 날씨도 바뀌고 이런 환경에서 이 자율차 기업들이 위험하게 또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실도로 테스트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런 가상 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저기 자동차를 이렇게 타보면은 자율차에 운전사가 없으면 좀 불안 많이 하시죠. 정말 그게 안전할까 그런 이야기도 많이 이제 생각했는데 지금부터는 자율차 그리고 전기차의 안전성에 대해서 한번 궁금증을 좀 풀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율차에 운전기사가 없이 지금 타면은 안전한가요? 어떤가요? 자율차 서비스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구역을 정해놓고 호출을 하면 호출에 응답하는 형태 혹은 정해진 노선을 주행하는 이제 버스와 같은 형태들이 있는데 그런 구역이 정해져 있든 아니면 노선이 정해져 있든 충분한 실험을 거치고 이제 시뮬레이션도 하고 이제 시험장에서 테스트도 많이 거치고 또 인증도 받고 유상한성 허가도 받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좀 믿고 활용하셔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로에서는 돌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사람 운전자들도 이제 실수를 하는 것처럼 자율차도 이제 대응이 좀 힘든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흔히 이제 자율주행차가 어떤 힘든 상황에 빠졌을 때 대처하는 기술들도 이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단계가 거쳐 있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이제 사람보다 훨씬 안전하고 편한 승차감도 확보할 수 있는 형태로 갈 것 같고, 지금도
충분히 좋은 서비스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구에서도. 네. 예, 사실은 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것은 테스트해서 실패해도 괜찮은데 자동차는 테스트해서 실패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급발진 사고가 생긴다 하더라도 정말 만에 생긴다 하더라도 나한테 생기거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어느 할머니께서 손주를 태우고 가시다가 급발진 사고 나서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정말로 다른 것들은 기계는 가다가 멈춰도 괜찮은데 이 자동차는 가다가 혹시라도 오작동을 일으키게 되면 정말 이렇게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어떤 치명적인 어떤 이렇게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라에이라는 회사에서도 실제 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시뮬레이션을 비가 오는 상황, 어두운 상황, 다음에 이제 눈이 내리는 상황, 이런 상황들을 또 급발진 상황 또는 뭐 급제동 상황들을 다 이 가상 환경에서 다 이렇게 실제로 다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제 혹시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시험원에서 실제 테스트를 하거든요. 실제 테스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실도로에서 위험하기 때문에 가상 환경을 많이 하지만 가상 환경에서도 또 하기 힘든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에서 우리가 생명적으로 불안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이나 안개가 낀 상황 그런 걸 부분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대비해서 지금 경기도 화성에 보면 이제 우무터널이라고 해서 그 우무터널을 만들어서 실제 폭우가 오는 상황이나 안개나 또 그 암흑인 상황 그리고 햇빛이 이제 역광이 비치는 상황을 재현해서 좀 어려운 상황을 재현해서 자율주행이나 미래차 테스트를 진행해서 여러 가지 악조건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안전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가상 환경에서도 테스트를 충분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완벽하게 됐다 하지만 또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검증을 거쳐서 자율차가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나오게 되면은 안전성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선배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아주 일상적인 질문들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도 괜찮습니다. 네. 자율 자동차의 문제가 지금 우리 한국에서 열심히 뭐 보완하고 이런 거 문제 같은 게 없을 수 있지만 미국의 데이터로 보면 지금 굉장히 그게 아직 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거로 우리가 많이 뉴스를 보고 있거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사람이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분으로 자율 자동차가 언제쯤 마음을 놓고 좀 뭐 어떤 일정한 그 현풍에서 대구까지 뭐 온다고 할 때 그러기 전문 회사 쪽에서는 언제쯤 마음 푹 나고 뭐 자율 자동차를 이용해 볼 수 있을까 싶어요. 예, 질문을 한번 제가 반복해 드리면은 자율주행차 기술이 굉장히 발전되었지만은 정말로 내가 안심하고 탈 시기가 언제쯤일까? 그걸 한번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번. 지금 뭐 일단 그 정부에서는 이 범부처 4개 부처가 산업부토부, 과기부, 경찰청 이렇게 4개가 2020년도부터 약 1조 1천억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 사업이라고 뭐 자율주행에 필요한 뭐 인프라, 차량 기술, 뭐 도로교통과 관련된 기술들, 그다음에 뭐 법제도 아니면 보험과 관련된 거, 사고 조사와 관련된 이런 기타 제반이 되는 연구부터 차량에 장착되는 기술들까지 굉장히 많은 비용들과 많은 인력들 그리고 많은 연구소 기업들이 참여해서 개발하고 있고 2027년도까지 자율주행 레벨 4 상용화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뭐 한 2030년쯤에는 이제 도심에서 훨씬 더 많은 서비스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2027년도 이런 과도기의 기간에는 레벨 4의 어떤 실증 사업들 그리고 좀 더 고도화된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고속도로와 같은 조금 정형화된 도로 위주로 서비스들을 직접 좀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시는 그런 택시와 같은 도심지에서 사업은 뭐 30년, 2030년 정도면 그래도 좀 더 실생활에 근접한 곳에서 그런 것들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그 나는 타기가 참 예.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 설명을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자율주행 단계가 몇 단계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주행 단계를 우리가 0단계부터 시작해서 4단계 나뉩니다. 0, 1, 2, 3, 4까지 하는데 총 우리가 이제 5단계 나누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시겠습니까? 현재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현재 기술적으로는 좀 냉정하게 얘기해서 레벨 한 2.5 단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2단계가 뭐고 네. 3단계 뭔지. 예, 레벨 2단계가 이제 지금 차가 나와 있는 그 차선 이탈 경고하는 거라든지 차가 앞차를 보고 선다든지 뭐 그런 게 이제 레벨 2단계고 레벨 3단계는 이제 부분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고속도로나 시내 주행에서 이제 손을 놓고 경고음이 울리면 이제 또 핸들을 잡는 어느 정도는 이제 부분 자율주행이 되는 단계인데 아직 그 단계의 차가 상용화까지도 아직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현대자동차도 레벨 한 2.5 단계 정도밖에는 출시하지 못했다. 제네시스 경우에도 아직 기술적으로는 아직 어려운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선생님 질문. 저는 그 경북대학교 화원과 그 명예교수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시민사회대학 그 오늘 구성원으로 왔거든요. 내가 그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첫째 난 지금 시골집 구지에 있는데 거기 구지 있는데 거기 아까 그 자율주행 있는 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실제 어디에 있는지 저 박근혜 대통령 댁이 쌍계동 있잖아요. 거기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자율주행하는 거 하면 그 우리 시골집 같은 데 보면 이제 지금 요새 뭐 폭이 한 3m 도로를 막 내고 있거든요. 많이 내고 있는데 그런데 뭐 가다가 사람들이 뭐 이게 그 공사 같은 거 하다가 이렇게 뭐 좀 파진 데가 있다든지 그런 거 할 때 자율주행차가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없는 차가 자율주행하는 거 그거는 아까 몇 단계에 해당하고 4단계입니다. 언제나 4단계죠. 예. 그거는 뭐 언제나 될란지 예. 일단 그 구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율주행하는 곳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용하는 건 아직 그 구지에 가도 뭐 반상회 같은 데서 들은 적도 없는데 한번 말씀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구지에는 이제 그 위치가 물산업 클러스터 있는 그 앞쪽에 한자연 대경본부 거기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자율주행 관제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관제 버스도 운영하고 관제 차량도 운영하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개인적으로는 안 될 거고 뭐 여기 산학연구원이나 어떤 대학이나 뭐 이렇게 아니면 그 아까 말씀하신 예, 문화대학이나 어떤 아까 육아업 그런 데서 신청하면 견학도 가능할 겁니다. 예. 그 실제로 지금 뭐 사람들이 뭐 왔다 갔다 뭐 이렇게는 안 됐죠. 그게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비정령 자율주행 뭐 사업으로 해서 대영채비라는 회사 그 뒤쪽에 마을에 한번 동네 자율주행 서비스를 좀 했었거든요. 그 일단 했고 좀 뭐 차량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많이 운행을 못했습니다. 확대하지 못했습니다. 예. 일부 운행을 좀 했었습니다. 그물 클러스터 앞에 그 가면 예. 탁구 골프장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아직 한 번도 그걸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돼 있는 거. 네네네. 실제. 그럼 아까 내가 그거 물었잖아요. 공사. 지금 굳이 그거 가면 한 3m 마을에 막 3m로 길내가지고 아스팔트 많이 깔고 그러는데 네. 그런데 뭐 공사 같은 거 하거나 뭐
저기 뭡니까 하수도 공사하거나 뭐하거나 파지거나 뭐 이래 돼 있는 거 자율주행차가 그거 다 폐쇄가 사람 안 타고 가는 거 폐쇄가 갈 수가 있는다 내 살아 있을 때까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레벨 3입니다. 레벨 3 기능인데 그게 한 20년 안에 될 것은 실제로 기능은 20년 안에 됩니다. 예. 아까 저도 이제 답변하려고 그러다 말았는데 언제쯤 되느냐 하셨는데 기술적으로는 제가 봐서는 연구가 10년, 20년 내로 될 겁니다. 빠르면 10년, 20년 안에 이제 이 전문가들이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구에서 시내까지 뭐 포항에서 대구까지 탈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인데 이제 지금 지하철 3호선 있지 않습니까? 3호선도 사실 무인으로 다 다니는 건데 그 지하철 직원들이 한 명 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없어도 되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혹시 불안해서 사람 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일반 시민들이 그 차를 또 뭐 어떻게 문에 막대기를 어떻게 한다든지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런 건데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그 공간 안에 자율차만 있으면 제가 봐서 문제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자율차하고 일반차하고 혼재돼 있고 그리고 일반 그 젊은 사람들이 이게 자율차라는 걸 알았을 때 이 자율차를 괴롭히는 또 젊은 그 애들 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앞에 가서 갑자기 급정거를 한다든지 막 이런 또 악의적인 애들이 좀 있는 거죠. 막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자율차가 다 대응을 하겠지만 예상치 못한 막 끼어들기라든지 막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또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생각했을 때는 기술적으로는 뭐 10년 내로 15년 내로 충분히 되겠지만 그게 이제 안정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이제 운전자 없이 되는 상황은 진짜 1, 2주 내로는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또 하나가 가격인데요. 그 혹시 그 자동차 요즘 자동차 보면은 ACC라 그래가지고 앞차하고 내하고를 옛날에는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데 지금은 내 차에서 라이더가 발사돼가지고 앞차의 간격을 조절해서 앞차가 서행하면 내 차도 서행하는 그런 기능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센서거든요. 그 센서가 원래 항공용 센서였습니다. 그 센서 가격이 얼마냐면 2천만 원이에요. 항공용 사용됐을 때. 근데 항공용 사용된 센서가 1년에 몇 개 팔리겠습니까? 100개 팔리겠습니까? 200개 팔리겠습니까? 근데 이제 자동차에서 그걸 좀 이렇게 정의하고 싶다. 근데 몇 대 살려고 하니까 100만 개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40만 원에 팔게 오르는 거예요. 이 센서 가격이 2천만 원짜리가 40만 원 된 게 그만큼 수요가 많아지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 보면 위에 모자같이 하나 100m 돌아가는 라이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전방 100m의 장애물을 감지하는 거거든요. 그 센서가 5천만 원짜리인가 아마 한 개 5천만 원이에요. 차값이 4천만 원인데 센서 한 개가 5천만 원이거든요. 지금 그렇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그게 아직까지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데 그것도 만약에 어느 현대자동차에서 몇 개 필요했는데 내가 200만 개 필요해 그러면은 그것도 한 40만 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수요가 있고 그러면은 기술은 지금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는데 시장의 수요가 그만큼 따라오게 되면 아마 갑자기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자율주행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네, 저 대표님 먼저 하겠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네, 게 네, 네. 대구 주동사 선사람이 오랫동안 지탱해 왔는데 그게 무너지고 대체 산업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동차 네, 부품 산업 아닙니까? 네. 그게 지금 이제 미래 모빌리티 산업하고 연관되면은 이게 잘 변신 하나 못하는 하는 것이 대구 경제의 실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본다면 현재 대구 있는 자동차 부품 산업들 업체들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내용이라든지 살아남을 가능성, 이 대구의 산업 구조와 관련해서 거시적 측면에서 이 지원할 방안, 이 현황을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기술밖에 몰라가지고 그래서 우리 김대희 교수님께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자료를 준비를 했었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대구 경북의 자동차 부품이 전국 자동차 부품 생산
퍼센티지가 한 20%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엔진과 변속기나 이런 좀 그 전기차에 안 들어가는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아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오너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세요.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대구 경북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대기업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습니다. 이 또 중소기업 정도의 사이즈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업종 전환을 하게 되면 과연 이게 업종 전환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너분들이 쉽게 결정을 못 내리시는 거죠. 주저주저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그 모빌리티 신기술 육성 과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 시에서 돈을 이렇게 몇십억 정도를 매년 마련을 해서 업종 전환을 하거나 미래차 전환을 또는 그 친환경차 부품이나 미래차 부품을 하는 기업들을 선별을 해서 그런 어떤 기술을 이때까지 하지 않았던 걸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 투자를 시에서 도와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사업들은 대구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저도 이제 그 평가에 들어가고 교수님도 그렇고 지금 본부장님도 아까 이제 그 평가를 또 하고 왔거든요. 이제 업종 전환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물어보시니까 제가 대답을 하면 그 대기업은 알아서 지금 잘하고 있어요. 네. 뭐 SL이나 삼성모터스나 화신 같은 경우도 영천에 있는데 화신이 사실 이제 자동차 서브프레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프레스로 찍어내는 부품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도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을 거기도 이제 프레스로 찍어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현대차에서 계약을 했다, 물량 계약을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큰 기업들은 어떻게든 이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시는데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아직 용기를 잘 못 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계시면 뭐 시에서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그렇고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고 교육도 이제 나라에서도 교육도 해주거든요. 그래서 업종 전환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의 20%를 생산하는 대구 경북의 부품 산업이 이게 전환이 되지 않고 그냥 이대로 뭐 내가 있는 때까지만 하고 말지라고 해버리시면 지역 산업이 좀 많이 어려워지는 거죠. 네. 지역 산업. 그래서 그 대구시에서 모터밸리 사업이라는 걸 따온 이유도 모터를 만드는 회사를 대구에서 만들겠다. 그래서 모터를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를 생산하면 또 관련되어 있는 부품 회사들이 또 많이 옆에 생길 거고 그러면 다시 또 부흥을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이게 어떻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현황적으로 그런 현황에 대해서 정치하시는 분들께서 또 많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이런 거 있다니까 한번 시에 한번 문의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예. 저는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손종락이라고 합니다. 예, 대구 과총에도 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간단한 거 한번 묻겠습니다. 첫째로 자율 자동차는 친환경적인 자동차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전기차를 주로 하는지 수소를 이용하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자율 자동차를 내가 만약 타고 싶다 하더라도 내가 그 여러 가지 그 지식이 없으면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그러면 자율 자동차를 이용하려고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그런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런 게 돼야 자율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기 자율주행 자동차 플러스 그런 자율주행 기능이라는 겁니다. 네. 그것이 내연기관에 붙여도 되고 전기차에 붙여도 되고
수소차에 부착되기 때문에 그는 어느 차에 부착 관계 없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계속 친환경적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전기차 쪽으로 이제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요즘 어디 키오스크 가서 이렇게 음식 하나 주문하려고 해도 어려워서 못하겠더라 이런 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자율주행이 아니죠. 타고 타자마자 첫째 집에 가자. 그럼 가야죠. 그게 자율주행 맞는 거죠. 말만 하도록 되도록 만드는 거죠. 보통도 누르면 힘드니까 그냥 타고 큰아들 집에 가시든지 아니면은 오늘은 누구 집에 가는 게 좋겠노 물으면은 작은 집에 가시죠. 그럼 작은 아들 집에 가는 차로 만들지 않을까? 작은 아들 집이에요. 작은 집이. 작은 집이 아니고 작은 아들 집입니다. 그러면은 예. 대구 김민대학교로 가자. 네, 맞습니다. 김민대학교는 유명하니까 네, 어떤 네. 거 알려져 있는데 네. 우리 집 큰 집으로 가자 이런 건 압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학습을 하거든요. 예. 학습을 하기 때문에 요즘은 사실은 맵을 보시면요. 저는 교회 다녀서 일요일 아침 8시만 되면 내비가 딱 타자마자 지가 교회 가는 길을 알려줘요. 이게 평소에 이리 가잖아, 이럴 때면은.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시대에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은 좀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이시니까 오늘은 집에 들어가지 마시고 타고선 한번 들으시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마 그게 자율주행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어려우면 자율주행이 아니겠죠. 안 묻겠습니다. 예. BF 많이 해서 한번 마지막.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부동의 수출 1위가 반도체였었는데 자동차가 반도체를 넘어섰더라고요, 수출에. 그래서 우선 자동차 관련 산학연 연구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묻고 싶었던 얘기가 사실은 우리나라 이 기술은 상당히 나이 드신 분들 떨려놓고 먼저 갑니다. 알아서 따라오라고. 아까 말씀하신 키오스크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숙달될 때까지 어떤 그런 거 두려움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저는 이제 요구하고 싶은 게 리버럴 아트라고 그러더라고요. 인문학적인 스킨십. 이걸 기계에다가 어떤 형태로든지 연구하시는 분들이 좀 접목을 시켜주면 안 좋겠나. 예를 들면은 구미에 가면 ZF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가 있습니다. 독일 저희 사위가 이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여기 오자마자 글로컬리제이션을 하더라고요. 그 말은 중국에다가 마스크 공장 차리더라고요. 마스크 공장 자동차 부품하는 사람들이 왜 마스크 공장 차리겠어요?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은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중국에다 마스크 공장을 차려서 그걸 가져와서 직원들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아마 어떤 문학 스킨십이 아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혹시 마지막 질문 한 차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한국의 지금 미래 모빌리티의 발전이 기대가 되는데 세계 전체로 봐서 미국이나 또는 EU나 일본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또 그 대책이 전망이 어떤지 조금 알려주시면 좋겠고 하나 추가해서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20년, 30년 이런 기간에 대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재단결함일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 세계 차에서 가장 안전한 차는 우리나라 차입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랑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자동차 관련된 일을 지금 94년부터 했으니까 거의 30년을 지금 자동차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도 이제 차를 바꿀 때가 됐거든요. 차 산다고 그러는데 가격대가 워낙 이제 좀 옵션이 많이 붙고 하니까 가격대가 이제 수입차랑 거의 비슷비슷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수입차 들여다보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안전한 차는 어디 볼보 이런 얘기도 이제 막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가장 안전한 차는 우리나라 차가 가장 안전하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동차 기술로는 우리나라 자동차 기술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지난 분기에 자동차 회사 수입으로 2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네. 굉장히 많이 팔았고 이득도 많이 부르고 있죠. 그래서 아까 물어보신 건 이제 그렇고 대신에 이제 각 나라별로 좀 특색은 좀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환경 친화적인 내용에서 그린 앤캡이다 이런 일들도 하고 있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자동차 기술은 우리나라 자동차 기술이 나쁘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20, 30년 후에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를 물어보셨는데 제가 답변을 해도 되죠? 네. 제가 자동차 공학회 활동을 지금 한 20년 정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처음 자동차 공학회 간 게 학회이기 때문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선배님도 이렇게 계시잖아요. 선배님들한테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이게 이제 그때도 이제 뭐 자율차, 전기차 이런 얘기 막 많이 나왔었는데 이러면 이제 뭐 차 별로 인기 없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선배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자동차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저한테 거꾸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들어봤더니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동차는 미국의 서부 시대의 말과 같아서 그 서부 시대에는 은행 강도랑 말도둑을 사용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이제 그런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한 어떤 소유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건데 그걸 대체하는 게 자동차고 그래서 절대 자동차 산업은 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발표를 할 때도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동차는 내가 소유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소유하지 않아도 내가 필요할 때 빌려 탈 수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까 이제 기술력이 과연 이제 좋은 회사들이 만 살아남을 것이냐라고 본다 그러면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테슬라가 지금 제일 많이 팔리는 전기차인데 테슬라가 처음 나왔을 때 자동차 하시는 분들은 저 회사 곧 망한다. 나랑 내기하자 막 이런 얘기 하셨었거든요. 왜냐하면 품질 자체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자동차 뭐 단차나 이런 걸로 품질이 이제 안 좋다라는 다른 쪽으로 아까 이제 어떤 뭐 인문학적인 어떤 교감이나 이런 걸로는 또 그쪽에서 또 굉장히 상품성이 좋았어요. 그래서 테슬라 망한다 그랬는데 결국 망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이게 자동차의 개념 자체가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기술력도 굉장히 큰 문제 그 회사가 이제 영향을 미치는 영향 중에 하나겠지만 기술 말고 아까 저쪽에서 질문하시는 분들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요인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더 이상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뭐 이렇게 많은 그 말씀을 나누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스럽고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의 걱정도 우리가 좀 뒤처지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하시겠지만은 저희가 이렇게 태어나 보니 저희가 태어났을 때는 먹을 것도 많고 공부도 잘할 수 있었고 정말 환경이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우리나라가 지금 경쟁이 있었는 거 아닌가 생각드는데 그게 다 앞선 세대들의 노력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저희를 마음에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신 것들 잘 물려받아가지고 또 다음 세대까지도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